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방송에서 꾸준히 꼭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뭐 가시화된다, 뭐 정책이 저는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PPT 파일 보면서 지금 현재 일어날 사항들, 앞으로 대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연결성을 어떻게 나의 부동산과 지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예견된 전세 대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언론에서 이야기 시작한 거는 올 초부터 이제 좀 시끄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을 거고요. 그 전에 한 2년 전부터 이미 이제 예견된 상황들인데 그때까지는 뭐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인재 가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이제 상황이 있던 상황이고 이주 물량이 이제 서울에서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상태인데 거래 관망세, 전세값 상승, 조짐. 그러니까 거래가 우리가 법이 바뀔 때는요. 보통 이제 서로 눈치 작전을 쓰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결론이 부러져야 팔 거냐 살 거냐가 나올 건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파리 대책 나온 이후에 9월 달에 남아있는 잔잔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좀 일어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사실은 그 학습 세대가 있으셔가지고 그냥 한번 버티기 해보겠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더 많은 걸로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요. 서울 수도권과 서울 중심으로 이제 거래 자체가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중장기 정부 대책은 하반기 전세 입주자 지원이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상태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우리는 뭐 이주 세대에 의해서 그러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죠. 재건축이나 아니면 정비사업 추진단지에서 실질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까 낮은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세입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 재건축이 일어나는 그 중심 그 근처로 해가지고 대규모 전세 이주가 이제 이사를 하는 거죠. 실제로 실거주한 사람이 됐던 전세 수요자가 됐던 뭐 다 이주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로 인해서 지금 이주 세대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고 투기과열지구나 아니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이번에 파리 대책이 쏟아지면서 거래 절벽이 이루어지면서 전세 대란이 이제 또 한번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대주택과 정책금융 확대를 지금 검토를 정부는 하고 있지만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왜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작에 좀 이주 세대 있다 그러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가시화돼서 움직이는 거 가시에 찔려봐야 아나 봐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8월에 전국 전세 가격 상승률 0.08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게 전국입니다. 서울의 0.20%, 수도권은 0.18% 지금 올라간 거예요. 이주 세대가 바쁠 거 아니에요.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하니까 근처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면서 3월에 0.5와 4월에 0.0%에 비해서 지금 변동폭이 갑자기 커지고 있는 겁니다. 뭐 3, 4월 달까지만 해도 이주 세대가 움직이네 어쩌네 이런 얘기만 좀 돌았던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특히 파리 대책 후속 조치가 발표가 된 이후에 9월에 첫째 주 전세 가격이 0.03%, 4주 만에 엄청나게 지금 커진 거. 이 현상은 지금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럼 강남 4구만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강남 4구만. 강남 4구 재건축 이주 수요 규모만 거의 5만 세대에 가깝죠. 뭐 4만 8천 세대니까. 2017년도 7월에서 12월까지 올해 이제 7월에서 12월까지는 서초구 무지개 아파트가 1,074가구가 이주를 좀 하는 과정이고요. 둔촌주공 뭐 5,900가구. 너무 잘 아시죠? 근처에 뭐 전세값 상승 3, 4천만 원 확 올랐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2017년도 연말에 이제 이주 시작이 본격적으로 더 크게 이루어지는 게 개포주공 1단지가 5,000가구가 이주를 합니다. 5,000가구. 그리고 개포주공 4단지가 거의 3,000가구죠. 3,000가구. 그리고 청담
한 800가구, 상하 400가구, 서초 경남 400가구. 강남의 주택이 지금 엄청 부족해지는 상황이죠. 이 파리 대책의 문제, 파리 대책하고 그 후속 조치가 거래 절벽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예견된 전세 대란입니다. 뭐 강북구부터 해갖고 이게 표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블로그 오셔가지고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은평구나 종로구나 이런 데서 이제 전세비가 계속 올라가는데, 전세 강남 서초구 이런 데가 지금 이제 그 송파구 이주세대 강동구 특히 여기 4구 쪽이 움직이면서 분당이나 판교나 광교 쪽이 전세가 상승을 같이 따라서 올라와 주겠죠. 2년 전에도 있었던 사실이에요. 2년 전에도 8,700가구 움직일 때 강남에서 움직이고 강북에서 움직이고 근거리 경기에서 움직이고 장거리 경기에서 움직이고 하면서 거의 3만에서 4만이 움직였는데, 그때 심리적 요인하고 전세에 대한 어떤 국가 정책하고 맞물리면서 113 대책 전까지 계속 집값 상승을 가지고 왔거든요. 뭐 전세가 모자란 건데 굉장히 집이 부족한 것처럼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현상이 이 올해 말에 또 생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미 이제 송파구 쪽은 난리가 났죠. 전세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근처에 있는 주택들이 전세비가 오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전세비 상승이 같이 점핑하는 현상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강남에서 밀려서 강북 가거든요. 강북에서 밀려서 어디로 가요? 근거리 경기 갑니다. 근거리 경기에서 어디 가요? 장거리 경기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그 8,700가구가 움직였던 2년 전보다 5만이 움직인다는 거죠. 5만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서 거래 절벽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그럼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융당국은 실질적으로 DTI 적용하면서 금융규제 검토하면서 주택시장 관망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노후하다. 그러면 이제 집값의 상승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천천히 올라가거나 개발이 되면 갑자기 올라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얘 때문에 쭉 올라가면서 그렇게 그래프가 일자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현실적으로. 가을 이사철까지 또 연결돼 있어요. 2015년이 전세 계약기가 끝나는 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또 이사를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전세비를 많이 올려주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금액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밀려서 이제 강남에서 강북 가고 이렇게 밀려가는 거죠. 지금 장기화될 2015년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저금리로 떨어지면서, 저금리로 2013년도부터 저금리로 쭉 내려왔죠. 그러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들이 늘어나서 전세 대란이 있던 해입니다. 그 해가. 그때 이제 계약했던 것들이 지금 끝나는 시점이다. 그리고 주택 시장에서는 수도권 중심으로 시장을 지금 관망하고 있죠. 서울에서는 거래도 감소되고 집값 하락도 우려한다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집값 하락은 좀 먼 얘기 같아요. 세미나를 하거나 상담을 해보면 지금 아직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사고 싶은 집, 내가 정말 사고 싶은 집, 잘 아시겠지만, 방송 보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안 나와요. 좋은 거 아시죠? 네, 아직은 서로 버티기 작전입니다. 한두 개건 나올 수 있겠죠. 중개하시는 분들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물건 드리니까. 전세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 이제 계속 진행합니다. 8월 휴가철이 지나고 나서, 이번에 휴가철이 지나고 나서 가을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이미 전세 물량이 지금 현재 급격하게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 대단지 아파트 있죠? 대단지 아파트라면 공급 과잉이 안정되는 재계약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전에 이제 그 2년 전에 사실은 유래 신도시 같은 경우도 전세가 거의 매매가에서 한 8, 90% 이렇게 70%, 80% 됐지만, 대형 단지가 임차를 갑자기 놓을 때는 갑자기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주 세대가 없게 되면은 거의 다 차지를 못합니다. 60% 이래요.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그리고 2년 지나야 정상으로 가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적었던 돈들이 다시 크게 재계약 시점이 되면서 전세가 또 급격하게, 이제 수치상으로 봐서는 분명히 낮은 숫자인데 2년 지나면 이제 안정화되거든요. 그런 택지지구가. 그럼 이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수치상으로도 이제 전세 가격의 급등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그 국토부는
공적 임대주택을 버팀목 삼아서 전세 대출 등 정책 금융을 하겠다. 라고 나오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인 거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되고요. 기금 예산이나 지원이 필요한 정책을 금융 확대도 해야 됩니다. 지금 DTI 뭐 이런 거 조금 곤란해요. 그리고 대부분 수도권 전세 입주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주택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전체적으로 국회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전세난이 확대되지 않도록 전세 가격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선제적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했다는데 이거 조금 걱정됩니다. 이 이야기. 이주 세대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마치 전세비를 많이 올려먹으려고 하는 매수 임대인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이거 잘못 화살이 날아가게 되면 전세금에 대해서 올리는 거에 대한 기준을 방지하겠다는 상황이 잘못 나올 수 있는 이런 내용 같아요.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막 암시하면서 명분을 사가지고 전세금 좀 올리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때가 그렇게까지 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직 물가 지금 3천만 불이라서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처럼 뭐 한 달에 요만 원 집에 사면서 200만 원 주는 그런 쪽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근데 지금 이거 걱정됩니다. 이거. 자, 일단은 우리는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봤고요. 중요한 건 이번에 나오는 어떤 전세 물량에 대한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버티기 작전이 더 강해질 거고 9월, 10월, 11월, 12월 되기 전에 9월 달에 발표가 되면 심리적으로 가격이 잠깐 이렇게 털렁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실수요자 하시는 분들은 집을 좀 사셔도 집값 안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12월 되기 전에 움직이셔야겠죠. 왜냐하면 전세비를 높게 받아버리면 이번에 안 팔라고 그냥 가지 뭐 이렇게 이제 버티기가 되니까 집을 또 싸게 못 사요. 그럼 그래프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질 거냐? 그렇지 않다. 그냥 이렇게 꾸준히 갈 것 같다. 몇 년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드릴게요.